이론 강의 27강 착오에 대한 내용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집 74페이지 표 보시고요. 1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없다 그러니까 틀렸죠. 요거 답이 1번이네요. 요거. 자, 2번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이 입은 것이 아니면 이를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 착오라고 할 수 없다 그랬죠. 요 착오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려면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어야 되고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갖춰야 되죠. 3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그런데 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증명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죠. 막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맞고. 4번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죠. 요게 시험이 잘 나옵니다. 요거.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2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대요. 이거 방금 전에 본 거죠? 해제하더라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취소할 수 있대. 맞죠? 2번 물건의 하자로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내용에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더라도 그 계약을 취소하고 없다가 아니라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과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취소, 얘네들은 그 취지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요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 찾으니까 답이 2번이네요. 자, 3번.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죠. 요거 시가, 가격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에 관한 법률 착오가 아니에요. 현황이나 경계 같은 거 우리 참고, 기본서 참고에 나오고 그런 거는 중요 부분 착오인데. 4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원래 있으면 취소를 못하지만 이 경우엔 취소할 수 있죠. 맞고. 5번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자, 그러니까 이 109조 있던 거 필요 없다고. 그냥 이거 무시하고 합의로 착오로 인한 취소에 관한 적용을 배제할 수 있죠. 이런 거 신경 써요. 우리는 그냥 숫자는 186조, 187조만 알면 돼. 186조 법률행위, 187조 법률 규정, 플러스 하나 103조 반사회적 행위, 그거까지만 알면 되지 뭐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답은 2번이에요. 3번 갑은 을 소유의 엑스토지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다. 그 갑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그러면 갑이 을의 토지, 엑스토지를 산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걸 착오로 취소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갑이 표의자고 을이 상대방이에요. 자, 1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109조 1항은 자, 요거 착오에 관한 규정, 이거 임의 규정이죠. 그러니까 그 적용을 배제하는 갑과 을의 약정은 효력이 있는 거죠. 무효가 아니라 유효죠. 그러니까 틀렸고. 2번 엑스토지의 시가에 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거 중요 부분이 아니죠.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한다 그러면 틀리죠. 가격, 시가 이런 거는 중요 부분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근데 참고로 그냥 현황이나 경계에 대한 건 중요 부분 착오였습니다. 그죠? 3번 갑은 자신에게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거 좀 생소한 표현인데 물음표 한번 해보고요. 4번 갑은 자신에게 중과실뿐 아니라 경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자 경과실은 있어도 취소할 수 있으니까 증명할 필요 없고, 중과실은 누가? 갑이 아니라 상대방인 을이 중과실이 있었다고 취소를 막는 자,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5번 착오로 인한 갑의 불이익이 사후에 사정 변경으로 소멸됐대. 그럼 이거 경제적인 불이익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취소할 수 없겠네.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있다 그래서 틀렸죠.
그러니까 좀 모르더라도 그냥 3번이 답이야. 이렇게 하나씩 제거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보세요. 자신에게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뭐게, 이게 중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중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때 24회 때는 4개를 제거하고 3번을 이렇게 갔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갑은 을의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계약의 내용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자, 그럼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그러면은 자기한테 중과실만 없으면 취소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후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이번에도 갑이 부동산을 가진 을에, 이게 엑스토지, 뭐 이 부동산을 엑스토지라고 합시다. 이거를 살게 라고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인데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서 취소하려고 그런 거예요. 을은 상대방이고 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들. 1번. 하자 담보 책임과 착오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하자 담보 책임의 요건이 갖춰져도 착오로 취소할 수 있죠.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할 수 있다고. 자, 2번. 갑의 매매계약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갑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된다. 자, 여기 보면은 중과실은 누가 증명해요? 을이 해야지, 을이. 그래서 갑이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누가? 요 을이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해서 취소를 막아야 되는 거죠. 틀렸고. 갑이 아닙니다. 갑이. 3번. 을이 갑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대. 해제해도 누가? 표의자가 어떻게 해요? 취소할 수 있죠.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취소권을, 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틀렸고. 할 수 있다고. 해제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거 잘 나와요. 자, 4번.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갑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를 물을 수 없잖아요. 불법행위 물을 수 없다고. 경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죠? 얘네들은 위법행위를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아니고 채무불이행도 아니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답이 5번이겠는데 제거해보자 보면 갑은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만일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래.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게 주관적 요건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무튼 답은 5번이에요. 5번. 5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률행위의 일부가 착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볼 건데 사실 앞에서도 봤습니다. 이 무효도요. 일부 무효, 전부 무효. 그러니까 일부 불능, 전부 불능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잠깐. 그때 일부가 불능이 됐을 때 그 경우에는 원칙이 전부 무효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무효가 인정이 됐듯이 취소도 일부의 착오가 있을 때 원칙적으로 전부 취소할 수 있어요. 전부가 원칙이야. 전부가. 요거. 그러니까 원칙은 전부다. 그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요건 근데 나중에 뒤에서 볼 거예요. 자, 2번.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와 과실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표의자가 입증하고 중과실만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죠. 요것도 틀렸고. 3번.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를 할 수 없죠. 요거 또 나왔네. 맞았네, 이게. 4번. 표의자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되고, 요거 맞네. 하고 표의자에게 뭐가 없어야 돼? 그죠? 과실이 아니라 중과실이 없어야 돼. 중과실. 그죠? 그러니까 요거. 과실은 있어도, 그냥 경과실, 과실은 있어도 취소할 수 있어요. 5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하려 한 경우라면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죠.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를 취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맞는 문장으로 고치려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면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래야지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6번. 갑이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는데 보세요.
지금 X 토지를 갑이 을에게 매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1번, 갑이 을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을이 취소할 수 있죠. 을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거 찾는데 요게 맞네요. 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자, 참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 2번, X 토지가 을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자, 여기서 요게 갑이 을한테 이걸 팔 걸 알고 있는 병이 얘 앞으로 다시 얘한테 사가지고 병 앞으로 등기가 됐대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중매매 아닙니까? 이중매매. 다시 읽어볼까요? 을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했대요. 그랬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 이게 유효합니까? 이거 이중매매죠. 근데 여기 어떤 말이 없어. 병이 그냥 단순히 알고 있다 그랬지 적극 가담이란 말은 없죠. 적극 가담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요 경우는 등기가 먼저된 병이 요게 유효합니다. 이 매매 계약 유효해요. 나중에 이 갑이 을한테 손해배상은 해줄 지언정 요 매매 계약은 유효야. 근데 만약에 여기에 병이 적극 가담했다 그러면 그때는 반사의 질서 행위 무효가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알고 있는 것만 갖고는 무효가 아닙니다. 이중매매에서. 자, 3번. 갑이 가장매매를 하여 을 명의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갑은 을의 상속인 병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이거 다 나옵니다. 여기저기 배웠던 거 그냥 그 종합적으로 다 나오는데 자, 보자고요. 이번엔 뭐냐면 얘네 둘이 통정허위 표시했어요. 그러면 이거 무효죠. 무효. 통정허위 표시니까 이거 무효인데 이때 이 을이 누구한테? 상속인이 병이죠. 병한테 얘를 상속을 해줬어요. 얘 상속인 제3자입니까? 아니면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제3자에 해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가 무효면 얘네 한통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효면 얘도 무효야. 그래서 갑은 상속인 병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 무효이기 때문에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번을 착각하여 계약서의 매매 목적물을 X토지가 아니라 Y토지로 기재한 경우 매매 계약은 X토지에 대해서 성립한대요. 이거는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죠. 오표시 무효의 원칙을 아주 간단하게 썼죠. 맞고요. 5번. 만약 정소유의 X토지를 상속받은 갑이 상속세를 면하려고 정명의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 계약은 반사의 질서 행위 무효입니까? 자, 우리 반사의 질서 행위에서 세금, 양도소득세라든가 세금 피하려고 또는 강제 집행을 면하려고 무슨 짓 하는 거 반사의 질서 행위 아니라 그랬죠. 반사의 질서 행위 무효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네요. 5번.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우리가 배웠던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되게 좋은 문제예요. 7번.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있는 때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 그렇죠. 중과실로 착오가 있으면 표의자는 취소하지 못하죠. 경과실은 할 수 있는데, 그죠? 2번.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에 착오할 수 없다. 중요 부분 착오 아니다. 맞죠? 3번. 착오에 의하여 출연한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죠. 이 출연 행위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자, 4번.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경우에 동기의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됐대. 그러면 표시가 안 됐더라도 취소할 수 있죠. 맞죠? 이 동기의 착오가. 5번.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면 매수인은 그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더 이상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 자, 해제했어. 해제해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야죠. 그죠? 그래서 답이 5번이네요. 이게 계속 나오죠, 계속. 출제 빈도 제일 높아요, 이게. 네, 착오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포인트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